네. 세계적으로 우리 영화 드라마들이 활약을 하니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이 한참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기생충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을 할수록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내용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 숨기고 싶은 아마 그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그리고 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모습 그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상금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판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민낯을 해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혹시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이런 현상은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히트작인 드라마에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더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이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만연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네, 한국에 있죠. 네,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자리하고 있죠. 네, 이런 점들. 그런데 한국만이 이런 학교 폭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영어권 1위를 차지한 더 글로리를 봤을 때 학교 폭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수의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미국이 더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세계적인 그런 보편적 화두를 던지는 것이 바로 K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편적 감수성에다가 대중적인 기법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그런 문화적 기호들을 잘 융합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절차적으로 민주적이고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쟁취를 해왔기 때문에 사회 민낯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점들 때문에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K 콘텐츠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순과 숨기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계 많은 국가들, 많은 세계인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길을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I can speak인 것이죠. 말할 권리, 창작의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K 컨텐츠의 정체성이자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계 한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기생충, 그리고 더 근로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점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걸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학폭에 관련돼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정을 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K 컨텐츠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콘텐츠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불편한 점, 그 점을 대중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것이 K 컨텐츠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